요 Q 곱하기 WV가 Z가 되고, 요식은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홉필드 네트워크와 아주 똑같은 형태의 식이 된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 트랜스포머가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다 어텐션 워킹 메모리로밖에 안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이게 뭐 이건 다 그냥 뇌가 여기 들어 있는 에, 거예요. 뇌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때까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 저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옛날에도 좀 공부하면서 하여튼 들었던 질문들이 이런 쿼리, 키, 밸류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그 더 많은 문맥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예, 플렉서블하게 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트레인드 된 그러니까 뭔가 월투백이나 그런 퀄리티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게 예, 뭔가 그렇죠. 새롭게 맞아요, 맞아요. 학습하기 위한 예. 플렉서빌리티를 담기 위한 거라는 거를 이제 오늘 좀 잘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페이즈 인코딩 포지셔널 인코딩. 예. 포지셔널 인코딩과 멀티헤드가 확실히 멀티헤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약간 풍, 멀티플렉스처럼 약간 풍부하게 해주죠. 풍부한 리치한 컨텍스트를 하는 거는 이제 다 알겠는데 사실 이런 또 의문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시퀀스 그러니까 RNN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저희가 그 거기에 뭐 LSTM 모델 이러면서 뭔가 브레인의 어떤 음, 프로세스랑 음. 좀 뭔가 비슷한 점을 찾아보려고 되게 사람들이 약간 흥분을 하지 그렇죠. 않았었나. 예, 그래서 예, 예, 요새도 이제 뇌의 그런 리커시브한 어떤 구조에서의 뭐 그런 뉴럴 넷을 뭔가 모사할 때 RNN 같은 이제 그런 거를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뉴럴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에서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카운터 파트가 정말 잘 맞는지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는 해석이 좀 예, 어려운 것 맞아요,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오늘 다시 보니까 아직 그 질문은 사실 남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홍 교수님께서는 저게 이제 그 셀프 어텐션과 더 이게 실제로 브레인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게 또 연결이 될지 사실 되게 궁금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저희 촬영이 끝나고 교수님과 예, 얘기했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단일 알고리즘이 여러 도메인에서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네, 지금 사실 이게 아래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또 완전히 선풍적인 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아까 포지셔널 인코딩 그 자리에 이제 그 RL에서 말하는 스테이트 액션 체인이 들어가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말이 되거든요. 네, 이 어떤 그쵸. 행동과 이 액션 폴리시와 스테이트의 음, 결합이 사실 어떤 한 문맥 여러 가지 문맥 음,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내가 지금 이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거의 스테이트와 액션을 계속 음, 찾아서 셀프 어텐션을 해서 시밀랄리티를 음,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라서 그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저희처럼 이렇게 뉴로사이언스 연구하시는 네, 분들은 그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디시전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으로 지금 음, RL 계열에서 지금 선풍적으로 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저 네. 스스로 더 뭐였냐면 이게 뇌랑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잘 된단 말이야. 그,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뉴로사이언스 에고센트릭한 관점인데 저는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리고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단어가 실제 음, 뉴로사이언스에서 말하는 어텐션과 비슷한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가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음, 그냥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이게 사실 조슈아 벤조가 처음 만들어낸 단어인데 어텐션이라는 단어가 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단어가 조슈아 벤조가 그냥 엔지니어 마인드만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음, 분명히 뭔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음, 근데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음, 저의 관점이고
그래서 걸러들으셔도 되고 무시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워킹 메모리와 어텐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그래서 지금 딱 그 포지셔널 인코딩 딱 그 부분이 예, 사실,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시밀러리티를 하는, 아마 또 시밀러리티를 앞에서 이제 강조하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제일, 뇌에 뭔가 그렇게 대응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포지셔널 인코딩인 맞아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또 생각해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스테이트 액션 체인을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 메모리 연구하는 뭐 카하나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컨텍스트 벡터 예, 같은 거를 같이 맞아요, 넣어줘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 컨텍스트에 고유한 어떤 그 벡터를 그냥 되게 아비트러리하게 넣어서 그렇게 저도 이제 옛날에 수업 들을 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랑 또 연결해서 보면 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시간을 시퀀스로 하기보다는 다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때그때를 벡터로 뭔가 기억을 만약에 할 때 네, 이게 뭐 약간 언설튼티는 높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과거의 네, 기억은 조금 흐릿하게 기억이 날 음, 거고 최근 기억은 또 뭐 좀 더 음, 명료하게 날 텐데 그게 무슨 우리가 시간을 따라서 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스냅샷처럼 이렇게 기억이 네, 되는 참크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포지셔널 인코더로서의 인코딩에서 나오는 그런 거 상당히 음, 유사한 점이 있고 한 가지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뭐 더 드리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RL에서의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요 음, 포지셔널 인코더의 그 인코딩의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스테이트 스테이트 액션, 액션, 스테이트 액션의 체인이 음,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제 인풋 인베딩은 이제 그 RL에서의 리워드나 옵저베이션이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실제 셀프 어텐션, 시밀랄리티를 계산하는 셀프 어텐션에서는 오히려 이 인풋은 마스킹이 돼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벡터로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인풋 인베딩 벡터가 콘캐트네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음, 셀프 어텐션 계산하는 순간 저 옵졸베이션은 싹 음, 마스크 아웃이 되고 요 음, 포지셔널 인코더만 가지고 가지고, 시밀랄리티를 계산을 해서 과거 메모리와 네, 유사한 점을 계산한 다음에 네, 밸류에서 다시 옵졸베이션이 밸류에서는 요번에 포지셔널 인코더가 마스크 음, 아웃이 되고 밸류에서 이제 이 포지셔널 인코딩만 가지고 계산한 시밀랄리티로 음, 옵졸베이션에 웨이트를 줘서 음, 옵졸베이션을 뱉어내게 하는. 음, 그래서 어, 상황을 가지고 유사도를 측정한 다음에 실제 웨이트는 옵졸베이션에도 주는 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아,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이에요. 아, 그래서 그게, 아, 그래서 그리드 그렇군요. 셀을 표상하는 그 네, 스트럭처 코드가 이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네, 들어가고요. 아, 센소리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음, 이 인풋 인베딩으로 들어가는데 각각이 이제 마스크 아웃이 되는 그 음,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 이제 실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 음, 다음 상황을 예측을 할 때 항상 어떤 센소리가 매핑된 어떤 상황을 예측을 음, 하는데 그게 과거의 이 지금 스테이트과 유사한 스테이트를 찾아내서 거기에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음, 센소리를 매핑시킨 게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음. 말하는 게 바로 아, 톨만 아이캔 바운 머신이라서 제가 요즘 그래서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 예전에 설명을 네,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게 이 트랜스포머를 네. 그쵸 그래서 사용해서 요즘 그 제임스 위팅턴이 음, 두 번째 페이퍼로 그러니까 톨만 아이캔 네, 바운 머신의 약자가 템인데 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서 지금 음, 다시 AI 쪽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연관이 돼 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음, 아주 중요한 점만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 음, 디테일은 사실 알고리즘을 파보셔야지 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는 건 그냥 저의 아이디어는 다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볼드하게 주장하는 건 저고 저는 무시하셔도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유 왜 그러세요? 이제 그냥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유튜브 채널이 음, 요 영상이 제가 트랜스포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음, 영상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가장
정수를 잘 설명하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에 가장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여기가 쿼리고요. 쿼리가 어떤 그 WQ. WQ. 네, WQ. 근데 이제 여기 M으로 표시된 건데 헷갈리실 것 같은데, WQ를 통해서 인베딩이 되고, 여기가 이제 value예요. value가 이제 WK를 통해서 인베딩이 되고, 거기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value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WV를 거쳐서 V를 만들어낸 다음에 아까 계산된 시밀러리티를 웨이팅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다. 그래서 QK 나누기 디멘셔널리티의 소프트맥스 거기다 V 한 게 어텐션이다. 그거를 아시면 아주 그러니까 지난주 영상으로 돌아가서 호필드 네트워크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호필드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룰이 이렇게 생겼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호필드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룰을 설명드리자면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패턴이 X고요. 새로 들어온 패턴이 이제 낫 프로덕트로 계산이 되고 그것에 소프트맥스를 씌우고 다시 저장된 패턴에 곱해주는 거가 바로 이 식과 너무 닮아서 호필드 네트워크 is all you need 그 그룹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LSTM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교신 저자세요. 그분이 호필드 네트워크 is all you need에서 알고 보니까 호필드 네트워크가 이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과 식이 똑같다라고 이제 흥분해서 이제 막 지금 필드가 지금 약간 그런 상태이고 그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에서 그 UCL 그룹에서 옥스포드 그룹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에피스테믹 러닝 시스템도 이러한 식을 갖추고 있어서 또 트랜스포머에 뭔가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약간 필드가 약간 그렇게 흥분된 상태인 거고 요 식을 이제 요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이 트랜스포머에서의 Q가 여기서 말하는 뉴 패턴이고요. 호필드 네트워크에서의 새로운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운 어떤 센소리 에비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가 이제 저장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Q는 내가 물어볼 것, 그리고 K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Q와 K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원래 인풋 데이터 곱하기 WQ가 이제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Y 곱하기 WK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제 실제 Q와 K가 계산이 된다는 건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베타가 이제 여기서 다름이 아니라 디멘셔널리티에다 스퀘어 루트를 씌워서 역수를 취한 값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랑 이 식이 거의 똑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더 이제 정말 1대1로 매칭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Q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요 식을 Q와 K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Q가 들어가고 여기 K가 들어가고 여기 K의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다시 재배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매칭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냥 Q가 아니라 Q에다가 실제로 WV라는 임의의 어떤 매트릭스를 곱하면 요 식은 그대로 남고 요거를 요 두 개를 V라고 그냥 우리가 지칭을 한다면 요 Q 곱하기 WV가 Z가 되고 요 식은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호필드 네트워크와 아주 똑같은 형태의 식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같은 식은 아니고 뭔가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만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셀프 어텐션과 호필드 네트워크의 리트리벌 과정이 이제 똑같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Z 이꼴 요 식을 다시 요걸로 풀어서 쓰면은 결국에 이 식이 돼요. 이제 이거 뭐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지 않을 텐데 Q가 이거고 K가 이거고 이런 이제 다 풀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 식이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 is all you need에서 가장 메인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 식이.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이 호필드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룰보다 조금 더 플렉서블해졌다. 그렇죠. 왜냐면 W가 계속 업데이트 될 수가 있고 맞아요. 하지만 뭐 물론 QKV는 마지막까지도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조금씩 바뀌는데 그 조금씩 바뀌는 거를 약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해서 얘가 정말 잘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예, 아닌가. 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억을 이렇게 다 서칭을 할 음, 때도 다 문맥을 고려해가지고 그쵸, 서칭을 그쵸. 하는 그런 네. 그 문맥을 고려한다는 것 그쵸, 자체가 그쵸, 정보를 그쵸, 다시 그쵸. 프로젝션 시키는 거라고 네, 생각한다면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죠. 메모리를 네. 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원래 할 때마다 이렇게 그렇죠. 컨스트럭트 된다. 예, 예, 이런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약간 끼워 맞추기 같긴 하지만 KWV가 저기 곱해진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인데 완벽한 셀프는 아니고 문맥에 맞춰서 컨스트럭트 된 그렇죠. 셀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컨스트럭셔니즘과 또 결이 굉장히 잘 맞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음, 사실 고올 다이렉트 됐다기보다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거든요. 이제 음, 인풋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예상하는 음, 아웃풋이 나오게끔 계속 음, W를 리쉐이핑 해주는 건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문맥을 주려면 내가 지금 어떤 골을 수행하고 있고 음, 그 골에 맞춰진 어떤 컨텍스트를 찾아서 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 너무 많은 내용을 집어넣기가 좀 뭐해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여기에 정말 적합하게 맞는 뉴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시어리 중에 하나가 메모리 가이디드 어텐션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내가 어텐션을 줘야 되는데, 그 음, 어텐션을 그냥 어떤 그 주어진 그 순간에 스트럭처럴 레귤러리티를 기반으로 줄 수 있겠지만, 음, 실제로는 현재 나한테 주어진 골과 가장 관련된 과거 경험으로부터 음, 컨텍스처를 고려한 메모리 서칭을 한 다음에 음, 가장 유사한 유사도를 계산해서 거기에 관련된 센소리 쪽에 내가 어텐션을 줘야지 가장 세일리언트한 피처에 음. 어텐션을 주는데 그 과정들이 다 제가 제 안경으로 봤을 땐 이 셀프 어텐션 음, 메커니즘 또 톨만 아이캔바운 머신 음. 호필드 네트워크가 다 결이 좀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약간 게 어떻게 매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다 생각나는데 벤트럴 어텐션과 도르설 어텐션이 두 개가 다 거기에 물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메모리 가이디드 맞아요, 맞아요, 어텐션과 그걸 맞아요. 연결해서 하긴 했지만 저희가 안 그래도 영상 다 끝나고 한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벤트럴 어텐션과 또 그런 세일리언스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엔더지너스한 어텐션은 조금 더 뭔가 골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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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리젠트하는 예, 예. 메모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거라면 또 벤트럴 어텐션도 근데 둘 다 하여튼 어텐션이니까 메모리와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예, 골과 맞아요. 지금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센서리 인풋이 분명히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그게 둘 다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벤트럴 예, 예, 어텐션, 도르설 어텐션. 예. 이게 요 논의에서 사실 우리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인슐라 같이 세일리언스 네. 네트워크 이거는 분명히 탑다운이어야 되는데 왜 자꾸 바텀업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게 그, 되게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게, 벤트럴 어텐션은, 약간 프래그매틱한 골. 그러니까, 이 몸의 항상성과 맞습니다. 그런 약간 정말 좀 더 근본적인 에볼루션에서부터 온 이런 골을 되게 오래된 그런 생명체 생존과 지능과 거기서 다뤘던 그런 골과 관련된 게 벤트럴 어텐션이라고 한다면 도르설 어텐션은 조금 더 커그니티브하고 뭐랄까요?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저희가 러닝에 의해서 가지게 된 어떤 그런 골들. 음. 그래서 약간 에볼루션과 예, 러닝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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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볼 수 예, 있을까? 뭐 이런 예, 예, 생각이 예, 좀 예. 드는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갑자기 든 왜 생각이라. 저 비노드 매논이나 루시나 우딘이 네. 말하는 그 스위칭 시오리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벤트럴 어텐션이 이 저 DMN과 DMN이랑 저 태스크 포지티브 음.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음. 게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확실히 프라그매틱 음. 한 측면에 어텐션을 주는 음. 메커니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DMN의 역할을 또 며칠 전에 계속 좀 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결국에 아주 헤테로지니스한 펑션을 갖고 있지만 가장 키워드는 셀프인 것 같아요. 네. DMN이 표상하는 게 이제 네. 사실 이건 교수님의 그래서 도메인인데 제가 DMN을 좋아합니다. 셀프를 좋아해서. 네. 셀프인데 이게 저 그 왜 콜티컬 하이라키를 따라서 사실 음. DMN 그 다니엘 마구리스의 콜티컬 하이라키 음. 스트림에서는 DMN이 가장 위쪽에 있는데
앱스트랙션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결국에 여기에 도달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셀프와 관련된 정보로 표상이 돼야 나의 생존에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래그매틱 어텐션이 분명히 이 어떤 셀프를 가장 축약해서 앱스트랙으로 만들어낸 이 정보의 어떤 소스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세일리언트한 피처에 계속 어텐션을 주는 건가에 반해서 요 태스크 포지티브는 조금 더 그 상황, 그 어떤 셀프와 조금 더 좀 멀어진, 하지만 그 골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기에 주어진 어텐션을, 도살 어텐션과 이렇게 계속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 안 그래도 끝나고 또 저희가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액티비즘이 이거 되게 메모리 가이디드 어텐션과 되게 비슷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약간 그 외부에 있는 상황이 내부의 그런 그 셀프와 만나서 정말 중요한 거에 이렇게 어텐션을 가하게 되는 정말 이 셀프 어텐션이란 것 자체가 저는 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액티브 인플루언스 하면서 더 많이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 인액티비즘이랑 좀 그냥 아주 예. 잘 맞는 예. 되게 결국 이게 약간 인지 철학과 네. 인지 과학과 인지 철학, 심리 철학 요과 이런 과학이 만나는 약간 네. 그런 네. 지점인 것 같아요. 교수님 진짜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만 딱 떼어서 생각해보면 여기에 액션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톨만 아켄바움 머신으로 딱 변한 순간 그렇죠. 메모리 가이드 어텐션, 뭐 그렇죠. 인액티브즘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는 그런 풍부한 그러니까. 스트럭처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이 정말 이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개발이 됐는지 뭐 NLP에서 이렇게 그게 개발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됐는데 네. 결국 여기에 이제 액션과 이런 이걸 좀 더 크게 보니까 이거 정말 이런 깊은 예. 함의가 있다 이런 예. 게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혹자들은 이 트랜스포머가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다 어텐션 워킹 메모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이게 뭐 이건 다 그냥 뇌가 여기 들어있는 뇌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너무 흥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아까 막 여기 필드가 흥분했다 그러는데 저희도 같이 흥분하고 있는 이게 것 같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다들 흥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만 혼자 흥분해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스태킹이 이렇게 돼서 컨텍스처럴 인포메이션도 점점 하이오더로 변하는 것과, 저는 문맥의 그 하이라키가 점점 더이 앱스트랙트한 컨텍스트로 바뀌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워킹 메모리도 결국에는 셀프나 생존 쪽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엄브렐라 컨텍스처럴 인포메이션일 것 같고, 그 밑에 그래서 결국에 가장 밑단에는 사실 주어진 골과 태스크에 관련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이 뽑힐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 인코딩이 달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워킹 메모리와 되게 비슷하게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제가 이거 발표 자료를 너무 빈약하게 준비했는데, 잭 갤런트와 같이 일했던 지금 CMU에 계신, 제가 성함이 생각나는데 이제 제가 편집된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교수님이 이제 트랜스포머랑 fMRI 코릴레이션 하는 아주 좀 벌트, 뭐 여러 가지 정말 현존하는 NLP 모델들을 다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로 매핑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정말 딱 그 어텐션, 워킹 메모리랑 그 도살 어텐션 이런 데가 매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저 혼자 흥분했지만 저는 되게 아주 재밌게 저도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같이 리뷰했던 그 논문 아니요, 또 그 뉴럴립스에 난 페이퍼인데, 정말 딱 여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맥이, 그러니까 그 번역의 어려운 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 프리프론탈 쪽이 코릴레이션이 크고,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진짜 뭔가 있다. 트랜스포머. 여러분 트랜스포머에 투자하십시오. 트랜스포머가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트랜스포머 자체가 이제 뭐 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셀프 어텐션의 네. 메커니즘. 제 지난번에 그 강의 그 편집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 뭐 하나를 공부해야 되면 강화학습을 공부하십시오 이랬는데 오늘 또 아니 강화 학습과 트랜스포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트랜스포머와 디시전 강화학습이 트랜스포머. 합쳐진 네, 그거를 공부해야 될 것 네. 같네요. 그게 요즘 또 한창 네.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그, 템, 트- 템. 에, 템, 예. 어, 톨만 톨만 아이켄바움 아이켄바움 머신이 예. 결국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네,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엔트라이널 콜텍스랑 네. 히포캠퍼스의 어떤 바이올로지컬 시그니피컨스까지 있는 그런 모델로서 근데 이제 그 제임스 비팅턴이 그 페이퍼를 쓰고 이제 최근에 다시 쓰는 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템 트랜스포머인데 템 트랜스포머 쓰면서 이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내가 지금 히포캠퍼스와 엔스라이널 콜텍스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충분히 워킹 메모리와 관련돼 있어서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여러 가지 퍼즐들의 조각들이 거기서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좀 이 재밌게 주목해야 되는 연구자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팅턴도 저희 아마 한번 예. 모셔서 저희 그 컨퍼런스에 예, 모시려고 지금 아마 홍 교수님께서 노력 중이신데 맞습니다. 저희가 또 모시게 되면은 또 어떻게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몇 슬라이드 더 나왔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드는 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저희만 알고 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푸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이 아니 편집을 진짜 할 때 근데 아니 이게 제가 들어본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제가 몇 번 그래도 설명을 듣고 저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아이. 인사이트가 그냥 확 왔습니다. 네. 근데 저의 어그로일 수도 있으니 그냥 홍석준의 네. 어그로일 수 있으니 그냥 스크린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필드 네트워크 이즈 올 유니드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파인딩을 이렇게 좀 팔기 위해서 뭐까지 만들어줬냐면 결국에 그 호필드 네트워크 이즈 올 유니드에서 말하는 게 이제 컨티뉴스 밸류로 바꾼 거.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 0, 1로만 됐던 호필드 네트워크를 컨티뉴스 밸류로 바꾸면서 이제 디퍼런셔블 미분 가능해지면서 딥러닝에 장착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전통적인 피드 포워드 딥러닝 레이어라면은 그 모든 레이어를 다 호필디한 레이어로 바꿔서 기억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API까지 만들어서 지금 파이썬 파이토치랑 결합해서 이제 패키지를 릴리즈를 하셨고 저는 이게 아까 지난주 그 논문에서 다시 발췌를 해서 모든 코르티컬 리전이 어떤 숄텀 이 시간의 길이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코르티컬 레이어들이 더 저런 퍼시스턴 액티비티나 버퍼링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어프로치가 상당히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에 다 이런 버퍼링을 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CNN 같은 경우는 사실 템포럴 인포메이션이 고려가 안 된 그냥 인풋이 들어가면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반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 지금 이미 AI는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지만 RNN과 CNN이 합쳐진 형태. 근데 이제 RNN도 사실 메모리 컴포넌트가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든 레이어에서 버퍼링을 갖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긴 템포럴 인테그레이션을 가능하게 우리가 세팅을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 식을 이제 다르게 트랜스포머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호필드 네트워크 이즈 올 유 니드 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 레이어를 이 호필디안 네트워크로 바꿀 때 방금 전에 설명한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쿼리 키 밸류가 이 식에서는 꼭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까 디시전 트랜스포머나 톨만 아이켄바움 머신에서 얘기했듯이 포지셔널 인코딩만 가지고 시밀랄리티를 계산해서 센소리에다가 웨이트를 줄 수 있는 한마디로 쿼리 키 밸류가 꼭 같을 필요 없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기반의 호필드 네트워크로 키 밸류 쿼리가 같이 해서 정말 기억을 뱉어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한번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아, 교수님 오늘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걸? 트랜스포머에는 기억이, 그러니까 아래는 타임에 대한 게 없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리지드하게 타임 T, 타임 플러스 T1, T 예, 플러스,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이렇게 한 건 시퀀셜 아닌데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청크로. 청크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진짜 모든 레이어에 지금 기억을 다 넣은 게 그렇죠. 되는 예,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 플러스 1, T 플러스 2를 넣으려고 했던 게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예, 왜, 예, 이게, 예, 왜 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그 예. 시간이, 뭐,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가 그걸 하고 그걸 하고 그걸 했지라는 기억이 예, 아니라 어떤 그렇죠. 하나의 청크로 기억이 되는데 음, 표현할 수는 없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 네, 모든 기억들이 하나의 조각으로 다 기억이 되는데 음. 거기에 시간 정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컨텍스트가 만약에 메모리가 컨텍스트로 작용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컨텍스트란 말을 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대학원 때 배웠던 카하나의 예, 그런 컨텍스트 벡터를 예, 약간 예전에 그 상황으로 가면 그때의 어떤 모드가 발동이 되고 막 이런 거를 컨텍스트 벡터를 더해줌으로써 했는데 이게 약간 컨텍스트 그렇네요. 벡터를 뭔가 이렇게 맞아요, 더해주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결국 그 카하나가 얘기했던 것도 메모리 as 컨텍스트 뭐 예, 이런 예,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메모리를 약간 컨텍스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에는 메모리란 말은 딱 없지만 없어요. 예, 그리고 없어요. 컨텍스트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직접 넣음으로써 메모리 펑션을 넣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들어온 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이렇게 녹아 들어간 녹아요. 예, 우리 뇌의 그런 모든 곳곳에 이제 예, 시간이 쫙 예, 예, 들어간.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시간에 대한 모델이었네요. 예, 예. 아, 시간을 녹여낸 기억에 대한 네.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를 고려 안 하고 만든 이 음, 구글 브레인 팀이, 딥마인드 팀인가 구글 브레인 헷갈리네요. 트랜스포머 만든 예, 팀이요? 트랜스포머네. 어디서 먼저 만들었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 구글 브레인. 구글 헷갈립니다. 브레인인 예, 것 예. 같아요. 예, 왠지. 하여튼 헷갈리는데, 이런 거를 알고 만들었나? 모르고 그냥 만들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아,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저자한테. 물어보고 네. 싶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과학적 발견들이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흐름 같은 그런 지적인 제가 이제 옛날 과학사 같은 거 공부해 보면 흐름 때문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견이 되는 게 있는데 어떤 필드의 어떤 집단적인 지식이나 지성이 이렇게 있으면서 몰랐어도 이분들은 예, 예, 뭐 예, 예, 익스플리시트하게 몰랐어도 예, 그 당시 그 예, 분위기들이 예, 아마 예, 그런 예, 맥락들이 다 또 시간이 다 예, 예, 예. 들어가 그러니까 지식이 딱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그게 그렇죠. 맥락으로 이렇게 예, 뭔가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서 하여튼 오해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엄청 익스플리시트하게 오히려 모든 곳에 예, 시간이 있었네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두 개는 이제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 AI에서 말하는 셀프 어텐션과 뉴로사이언스에서 말하는 어텐션이 같게 보이시는지 틀리게 보이시는지 좀 다르게 보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답이 없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래도 메모리 가이드드 어텐션이라는 음, 의미에서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는 어떠한가? 지금 호필드 네트워크가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톨만 아이켄바우 머신도 트랜스포머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연결고리고요. 유로사이언스에서는 워킹 메모리랑 어텐션을 지금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또 헷갈려 하고 있고. 그럼 정말 결국에는 메모리 가이드드 어텐션 한마디로 메모리랑 어텐션을 엮어놓은 메모리 가이드드 어텐션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저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음, 관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메모리 가이드 어텐션이. 그래서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는 결국에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독립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까 전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듯이,
페이지가 다르지만 하지만 연속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저 최근 스터디를 공유를 드리자면은 이 마카크 브레인의 이 일렉트로드 레코딩을 한 실험인데 이제 요 패널 A가 워킹 메모리 테스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색깔이 이제 다 다른 색깔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여기 뜨고요. 딜레이가 주어지고 스페셜 큐가 주어져서 만약에 이 삼각형이 나오면 밑에 방향의 색깔을 여기서 다시 기억을 해내서 여기다 아이 게이지를 여기다 위치를 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보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워킹 메모리 테스트고요. 요 프로스펙티브 트라이얼은 이제 어텐션 테스트예요. 그래서 뭐냐면 스페셜 큐가 먼저 주어지고 그래서 여기로 눈을 가게 만든 다음에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스티뮬러스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색깔을 여기서 다시 쳐다보게 만드는 그래서 어텐션을 여기에 이 밑쪽에 주게 만드는 그런 어텐션 태스크인데 여기서 이제 이 어텐션을 주는 동안 이 큐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이렇게 워킹 메모리를 계속 유지하는 기간 동안 뉴럴 액티비티를 레코딩을 해서 이제 아주 에센스만 얘기를 드리자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워킹 메모리 태스크에서 나온 데이터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로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실제로 했더니 이 태스크 퍼포먼스를 이 셀렉션이 이제 요 첫 번째 그 테스트인데 셀렉션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킹 메모리 뉴럴 액티비티가 제너럴라이저블 하더라. 인 거고 똑같이 뭘 했냐면 요번에는 워킹 메모리 데이터로 트레이닝 시킨 거에다가 어텐션에서 뽑은 데이터를 적용시켰더니 어느 정도 되더라. 어느 정도 어큐러시가 그러니까 뉴럴 액티비티를 잘 퍼포먼스를 잘 프리딕션 하더라. 이게 프리프론탈 콜텍스만 이렇고 나머지에서는 잘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확실히 이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가 뭔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뉴럴 게이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디가 뉴럴 게이닝이 트리거되는 페이지와 그게 서스테인드 액티비티로 나오는 그 과정이 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지 하여튼 그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의 뉴럴 액티비티가 상당히 겹쳐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같은 메커니즘인지 이렇게 실제로 시그널 안에는 상당히 쉐어드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쉐어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최근에 2021년에 네이처에 나온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를 지금 같이 봐야 되나 달리 봐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에 대한 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스터디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죠. 하지만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뇌 영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그 영역이 어떤 아키텍처상에서 초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하이어라키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건지 약간 그러니까 이게 태스크도 사실 이 태스크 퍼포먼스로 이걸 테스트했으니까 LPFC에서 사실 가장 액션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코딩이 돼 있을 테니까 여기서 됐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밑에 부분은 사실 조금 더 하위 정보인데 그러니까 액션과 관련 없는 어떤 정보를 코딩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이 사이트 아키텍처 이 리커런트의 풍부함 그리고 시냅스의 덴시티가 굉장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고 이런 것들이 이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의 쉐어드 메커니즘을 잡아내기 충분해서 더 잡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트랜스포머나 그런 홉필드 네트워크의 기제는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뭐랄까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피처가 점점 더 하위로 하이라키를 따라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잡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좀 너무 개별적인 피처에만 이렇게 점점 더 포커스를 맞추니까 좀
디코딩이 더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 페이퍼에서는 음. 주장 자체는 PFC에 한해서는 쉐어드 쉐어드 메커니즘이 있다.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모든 레이어에 그 호필드를 넣어서 그런 기억을 넣어서 했다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 이 레이어마다 통합이 될 예, 예, 텐데 예. 위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그 저기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인트린직 타임 스케일 위쪽으로 갈수록 타임 스케일이 증가될 수밖에 예, 예.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게 여기서도 이제 저 LPFC가 그 하이어라키상에서 굉장히 위에 예, 있다면 예. 거기에서 그 담당하는 어떤 타임 스케일이 굉장히 길기 그쵸. 때문에 거기가 약간 워킹 메모리와 어텐션이 좀 더 이 쉐어드 메커니즘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렇죠. 게 아닌가 예. 하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어떤 템포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되니까 될 수 있지. 사실은 그렇죠. 저 영역, 그러니까 저인지 영역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왜냐면 워킹 메모리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persistent 예. activity라면 사실 타임 스케일이 낮은 곳에서는 관찰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다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위로 갈수록 뭔가 조금 더 타임 스케일이 긴 어떤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프리퀀시의 그런 뭐 관찰이 되지 않을까 뭐 하는 그냥 그런 예.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되게 그런 것 같고, 진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액티브 인퍼런스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이제야 액티브 인퍼런스 얘기를 하는데,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저희가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퍼가 이제 크리스퍼 버클리 음, 페이퍼의 그 제네레이티브 모델, 그러니까 가장 상위 단계에서 계속 제네레이티브 소스가 내려오면서 그 프리딕션 에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음, 저는 이렇게 이 구조를 기억을 해두신다면, 음, 가장 제가 설명드린 슬라이드 중에 어, 이 하이라키를 따라서 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뭔가 어, 바텀업 피처가 올라간 다음에 이 피처가 과연 지금 골과 비교했을 때 어떤 피처인지 알기 위해서 롱텀 메모리나 이런 음, 숏텀 메모리에서 그 메모리 가이디드 어텐션을 해서 여기다가 매핑 시켜놓고 걔네들이 거꾸로 다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제 음, 피드백 커넥션을 통해서. 그러면 피드백 커넥션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 정보 자체 하나하나가 방금 전에 그 각 레이어의 그 메모리 어텐션, 그러니까 버퍼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그 버퍼에 담겨 있는 정보와 좀 이렇게 차이가 계산이 되면서 음, 프리딕션 에러가 계속 계산이 되고 얼마나 유사한 센소리 정보가 담겨 있냐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센소리 메모리가 숄텀 메모리로 넘어갈 때는 센소리 메모리가 골과 연관이 돼 있어서 워킹 메모리 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음, 이렇게 실제 지금 LPFC에서 계산된 어떤 Z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에 계산된 Z와 유사한 센소리 메모리 벡터가 음, 골라져서 워킹 메모리로 돌아가게끔 구현을 하면은 음, 그야말로 셀렉티브 어텐션을 음,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음.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교수님 이렇게 너무 어, 이 내용을 이렇게 풍부하고 본인의 이렇게 관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갑자기 아니 약간 엄청 부담이 되네요. 아니 그러려고 예, 이게 저는 사실 이 주제가 교수님은 이제 뭐 저희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교수님은 이제 이 인터널 스테이트에 관해서 프로그래매틱 밸류잉을 연구를 하시는데 저는 이 에피스테믹 음, 밸류잉에서 이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가 정말 중요한 것 네. 같고 결국에는 이 세일리언트한 피처는 어디서 나오냐 다 이 프로그래매틱 음, 밸류잉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언젠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그 정보가 이제 언제쯤 여기로 오면 딱 받아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음,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그래서 기- 뭐 결국에는 다 이게 하나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서 이게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좀 조금 그렇죠. 조금 이제 영구적으로도 좀 머추어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말씀해주신 뭐 디시전 트랜스포머나 그거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아, 예. 봐야겠다는 지금 그거를 예. 좀 열심히 공부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예. 예, 이제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뭐 명확하게는 액티브 인퍼런스가 저는 진짜로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 프래그매틱과 에피스테믹이 정말 저는 계속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볼루션과 러닝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에볼루션은 예, 어떤 예, 대를 예, 거쳐서 예. 지인의 이렇게 오랫동안 서바이벌에 정말 서바이벌을 위한 어떤 밸류가 기록된 어떤 정보고 러닝은 한 평생 동안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얻어진 그래서 에볼루션과 러닝 그 키워드가 저는 계속 머릿속에 좀 오늘따라 더 좀 이렇게 맴도네요. 그래서 오늘 저만의 썰을 풀었는데 그래도 좀, 좀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다시 브링업하는 기회였으면 좋겠고 어, 저의 관점과 떠나서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는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그 만학도라고 해야 되나요? 늦게 머리가 터졌다. 이제서야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의 아, 맛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도 약간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 이게 듭니다. 이것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역시나 들고 그래서 예, 저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옛날에 좀 돌이켜 보면 진짜 잘 모르고 공부했을 때 진짜 호문클러스 예, 심리학을 호문클러스 뇌과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만 오해하고 이렇게 흘러왔다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또 교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프로세스 모델로서의 어떤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다이나믹으로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흥분이 되네요. 그래서 교수님과 같이 이 워킹 메모리 모델을 언젠가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은 아, 생각이 있고 진짜 그래서 재밌을 것 저는 같습니다. 흥분됩니다. 네, 맨날 흥분하는 네, 저희 둘 다 약간 흥분하는 타입이라. 네, 예, 그래서 오늘 네. 예,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제가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또, 나름대로 또 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 포함, 이렇게, 예, 예, 예.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점점 교수님이 다 그림이 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통합 예, 인지로 가니까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이 예,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얘기를 만들 수가 예, 없어서 그러게요. 얘기를 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예. 유바. 이봐 적응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